평화롭던 낙원, 하와이에 드리운 비극의 그림자.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하와이 원주민들의 이야기는 서구 열강의 탐욕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의 역사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고대 하와이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문명의 충돌과 그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결과, 그리고 인류가 기억해야 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하와이는 푸른 바다와 야자수,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휴양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고통과 희생이 스며든 과거가 존재합니다. 18세기 후반 유럽 탐험가들의 발길이 닿기 전까지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고립된 섬으로 독자적인 문화와 사회가 수천 년간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의 후예인 하와이 원주민들은 카누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와 이 섬에 정착했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자연관과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던 원주민들은 복잡한 사회 구조와 정교한 신념 체계,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풍부한 역사와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념과 전통을 지키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듯 고립된 환경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우게 하는 동시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위협에 대한 면역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러나 1778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착은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닌 비극적인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쿡 선장의 항해는 서구 세계의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서구 문명과의 첫 접촉은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문물,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물품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하와이 원주민들에게는 면역력이 전혀 없는 치명적인 질병들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수백 년 동안 만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추고 있었던 질병들이 하와이에는 단 한 번도 상륙한 적이 없었기에 원주민들은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천연두, 홍역,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성병인 매도까지 이 질병들은 원주민 공동체에 무자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인들이 하와이 도착 후 한 달 만에 천연두가 창궐하여 수많은 원주민이 사망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 질병들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시족 공동체 전체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매독의 확산은 충격적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임스 쿡 일행과 하와이 원주민 여성들 사이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 매독은 순식간에 섬 전체를 덮쳤습니다. 매독은 당시 치료법이 전무했기에 감염된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가거나 평생 질병의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질병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히 생식 능력을 저하시켜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비극적인 전염병 확산 경로는 바로 하와이의 전통 인사 방식인 호니, 즉 코를 맞대는 인사였습니다. 이 평화롭고 친근한 인사는 하와이 원주민들이 서로의 순결을 나누며 유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가져온 결핵균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치명적인 전파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결핵은 원주민들의 폐를 갉아먹으며 조용히 생명을 앗아갔고 한 번 발병하면 쉽게 치료될 수 없어 집단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유입된 전염병은 하와이 원주민 인구를 급감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쿡 선장이 도착했을 당시 하와이 원주민 인구는 약 80만 명으로 추정되었지만 19세기 중반에는 불과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19세기 말에는 4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충격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불과 100여 년 만에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식민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비극적인 인구 감소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단순히 숫자의 감소를 넘어
사회 구조의 붕괴, 노동력 상실, 그리고 전통 지식과 기술의 단절로 이어져 하와이 공동체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도 질병의 후유증과 함께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탐욕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하와이의 비옥한 토지와 전략적 중요성을 알아보고 식민 지배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하여 동서양 무역의 교차로이자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 하와이는 이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와이 왕국에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하며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서부 개척을 완료하고 태평양으로의 확장을 꿈꾸던 시점에 하와이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1851년 미국은 하와이를 자국의 보호령으로 지정하며 노골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하와이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하와이에 대거 진출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경제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와이 왕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으며 결국 하와이 왕국 정부의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압박은 결국 1893년 하와이 왕국의 전복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와이의 마지막 여왕 릴리우오칼라니는 하와이 원주민의 권리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은 사탕수수 농장주들과 그들의 동조자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 강제로 퇴위당했습니다. 이 쿠데타는 철저히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였으며 하와이 원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왕은 내 백성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퇴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와이는 공화국을 거쳐 1898년 미국에 공식적으로 합병되었습니다. 이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오랜 역사와 문명, 그리고 독립왕국으로서의 주권이 완전히 말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와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과 문화를 빼앗겼습니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은 서구 문명에 의해 강제로 변형되었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는 외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전통 언어인 하와이어는 학교에서 금지되었고 서구식 교육과 생활 양식이 강요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종교와 신념은 미신으로 치부되었으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억압받았습니다. 서구 열강의 침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하와이 원주민들의 정체성과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문화적 말살 정책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뿌리와 단절되게 만들었고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저항은 결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자결권을 되찾고 잃어버린 왕국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하와이 원주민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우나니, 카이트라스크와 같은 저명한 원주민 운동가들은 국제사회에 하와이 왕국 전복의 부당성을 알리고 원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들은 하와이의 합병이 불법적이었음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하와이 원주민에게 완전한 주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단순한 과거사 복원을 넘어 현재 진행형인 문화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서구 열강의 힘 앞에서 그들의 투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하와이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으며 퍼시픽 함대의 본거지인 진주만을 비롯한 수많은 군사시설을 하와이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하와이 원주민들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관광 산업이 주를 이루는 하와이 경제에서 원주민들은 관광객을 위한 저임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통적인 농업이나 어업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고향 땅에서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은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결과적으로 서구 열강과의 접촉 이후 하와이 원주민 인구는 경악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18세기 후반 약 80만 명에 달했던 하와이 원주민 인구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불과 4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무려 84%에 달하는 인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전쟁이나 학살로 인한 인구 감소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주로 전염병과 서구 열강의 착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인구 감소는 하와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통적인 사회 시스템은 붕괴되고 부족 간의 유대감은 약화되었으며 원주민 언어와 문화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와이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기억되지만 그 이면에는 서구 열강의 탐욕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원주민들의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평화롭던 낙원이 비극의 땅으로 변모한 이 역사는 우리에게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를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실수를 넘어 현재의 세계 질서와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라져간 하와이 원주민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원주민 공동체의 정체성과 권리 그리고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그들의 투쟁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며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때에야 비로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와이의 역사는 인류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